안녕하세요. 도배는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책임운영기관 틀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이게 뭐지? 그럼 공공기관 뭐지? 책임운영기관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은 틀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저희들 위에 한번 잠깐 그림을 보시면 우리 1단에서 본 적이 있는데, 행복 노트의 이제 90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있죠. 옛날에 이 정부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축소하면서 민영화를 시켰죠. 민영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공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1단원에서는 뭘 배웠냐면 한번 보시면 1단원에서는 우리 이런 민영화를 이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위탁, 뭐 면허, 보조금, 바우처 이런 방식으로 이용했고, SOC를 제공할 때 뭐 BTL, BLT, BTO, BOT, 뿌 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 1단원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3단원 조직에서는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건 뭔데? 라고 하는 거죠. 이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여러분, 이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본부와 소속기관. 어떻게? 본부와 소속기관. 이렇게 본부 조직,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본부에는 짱, 밑에는 하부 조직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소속기관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있다. 이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닌데 이제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거고요. 민영화는 우리는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배울 필요 없고, 그럼 이 공공기관이 뭐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은 뭐냐? 그런데 민영화를 하자고 했는데 민영화 할 만큼 안 돼. 왜? 공공성이 중요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이 소속기관들 중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임지고 네가 운영해라, 재량이 넓어진다. 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은 어떠냐, 여기 공공기관은 뭐냐, 여기 이제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은 어떠냐, 요걸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딱 한번 보시면, 야, 너는 어느 본부 소속이야? 라고 보시면 돼. 어느 본부. 지금 중앙정부 같으면 독임제는 한 명이 짱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부처청, 장관, 처장, 청장. 그 다음에 합의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합의제.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우리 합의제 기관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은 광역과 기초가 있는 건데,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은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 어느 본부야? 본부에는 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부 조직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같으면 경찰청장이 있고, 그 하부 조직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보조는 오죠. 오 도장 찍는 애들이에요. 요 밑에.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도장 찍는 애들, 쫑쫑쫑 찍는 애들이 보조기관. 그 다음에 보좌기관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기관이 보좌기관 되겠습니다. 아, 옆에서 도와주죠? 보좌기관. 그래서 보조기관은 개선, 차관, 차장, 칠장, 국장 이런 도장 찍는 친구들을 말을 하는 거고, 보좌기관은 옆에서 우리 차관보, 정책관 도와주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속기관을 보면 소속기관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있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제 소속은 국가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일하는 것, 뭐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같은 경우요. 그러면 경찰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지방경찰청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속기관은 이제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임무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지원하는 기관, 교육연기관, 시험연구기관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 경찰청이 있죠. 그 하부 조직에는 이제 청장 밑엔 차장이 있고, 이제 보좌기관은 우리 뭐 차관보 이런 게 있고, 그 소속기관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속기관은 경찰대학, 경찰병원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구성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뭐냐면, 공공기관은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거나 30% 이상 지분을 가지거나 아니면 사실상 지배하는 기관. 50% 이상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30% 이상 지분하고 사실상 지배. 그런데 봐봐요.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니까 상호 부조기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KBS, EBS 제외. 왜 제외될까요? 언론사.
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지정한 다음에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언론은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자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게 크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정원이 300명 이상, 수입액이 200억 이상에서 자산규모 30억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3월달 되면 기재부가 이제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 내용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 보시면 우리 300명 이상, 수입액이 200억 이상에서 자산규모 30억 이상을 이제는 우리는 정부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공기업이라고 붙이려면 자체 수입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시장령과 준시장령으로 나옵니다. 시장령 같은 경우는 2조 이상, 자체 수입 85% 이상.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조가 넘는 게 있고 안 넘는 게 있어요. 여러분 2조 넘는 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겠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한다.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견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 기관에는 기금관리형, 위탁 집행령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운영기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나온 거예요. 79년대 정부 실패 터지고 대처정부 때 나와서 민영화 하자라는 논의가 나올 때 항상 책임운영기관이 나오거든요. 민영화를 할 만큼 안 돼. 민영화하면 안 돼. 왜?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겠다. 그럼 책임지고 운영하려면 재량을 주겠죠. 인사와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재량을 주는데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정부 기업하고 책임 운영 기관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경영해라. 정부 기업 같으면 우양을 쪼했다. 우편, 양곡, 조달, 우체국예금. 이건 정부 기업을 따로 만드는 거고 책임 운영 기관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요 소속 기관 중에 딱 지정하면 재량이 탁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민영화 같은 경우는 비행기 있죠. 비행기 같은 경우 그냥 민영화해도 되잖아. 솔직히 일반 서민들 많이 안 쓰니까 민영화한 거예요. 우리 대한항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기업 같으면 철도 같은 경우는 코레일로 준시장용으로 공기업에서 철도를 우리 제공한다고요. 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또 공공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통신의 자유가 있잖아요. 통신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민영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정부 기업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은 이제 여기서 책임지고 운영해라. 민영화하려니까 좀 힘들잖아. 우리 경찰병 이런 데는 민영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재량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솔직히 정부예요. 정부 공무원. 근데 공공기관은 공무원은 아니죠. 반면에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이에요. 이건 뗐긴 뗐는데 정부 밑으로 뗀 거예요. 그래서 책임 경영은 생산은 정부하고 시장의 운영을 맡기는데 우편, 우체국예금, 양곡, 조달 이거는 정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책임 운영기관을 또 책임 경영한답니다. 그럼 책임 운영기관은 보통은 우리 소속 책임 운영기관이 대부분인데 딱 중앙 책임 운영기관 하나 있어요. 중앙정부 중에 책임 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행정기관 중에 특허청인데 그걸 딱 지정해요. 그러면 이제 재량이 확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밑에 있는 이런 부속기관들한테 여러분 우리 국립극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지정을 하면 재량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분 잘 보세요. 딱 한번 끊어볼게요. 쫙 끊으면 얘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근데 얘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민간기업인 거고 이렇게 우리 공공성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나눈다. 본부에는 짱 밑에 하부조직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나뉘고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공공기관은 공무원 아닙니다. 이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는 거고 공기업은 시장령, 준시장령,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령 이렇게 나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드 배정의 측면을 딱 보셔야 돼요. 자, 얘들은 정부입니다. 얘는 공무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운영기관, 정부기업 머릿속에 딱 한번 넣어두세요. 자, 오늘 자 사실 한번 딱 정리합시다. 야, 중앙행정기관 너는 어디 본부 소속이야? 짱 밑에 보조와 보좌기관. 그 다음에 소속기관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요거죠.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 이상에서 자산모 30억 이상을 우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할 수 있고, 공기업이라고 하려면 자체 수입이 50% 넘어야 된다. 시장량은 2조 이상이고 더 많이 벌어야 돼요. 85% 이상. 그 다음에 준시장량은 그렇지 못한다. 그럼 준시장량 중에 2조 이상과 2조 미만으로 나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련과 위탁집행이요. 준, 공시, 중, 준, 위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지고 운영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고 시장에 운영 맡기는 겁니다. 중앙 책임운영기관 딱 하나, 특허청 하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오케이. 소속기관 중에 보통 이렇게 부속기관 등에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나뉜다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오늘 딱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오늘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아,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여기는 이제 우리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 그 다음에 민영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 오케이. 옛날에는 고민하고 우리는 다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영화하고 공공기관, 생산성 강조해서 떼어내서 성과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나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다 넣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딱 깔끔하게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어떤 거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 경영을 하는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 중에 책임운영기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도 2배 더 행복함의 김규되었습니다.